안녕하세요. 에이블런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교육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AI 기반 의사결정의 위험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논문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논문은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직역하면 인공지능이 교육 리더들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만났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논문은 학교나 교육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생길 수 있는 장점을 소개하고 동시에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나 교사 평가, 학교 운영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할 때 AI를 쓰면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AI가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거나 윤리적 딜레마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코 우리는 AI에 의해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학생이나 교사나 직원이나 인원들을 부정확하게 평가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교육자나 행정가, 교육 담당자들이 AI가 주는 결과를 그대로 믿는 대신에 사람 중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공정성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AI를 의사결정 도우미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인간이 책임감 있게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이러한 AI를 통한 어떤 인사평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 같은 부분은 학교의 교육 담당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HRD 분들 역시 교육 담당자이자 교육 리더로서 AI를 통한 어떤 평가 자동화, 의사결정을 항상 추구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효율성 추구는 누구나 원하는 이상향이지만 실제로 그 도입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을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논문은 2021년에 게재되었는데요. 사실 이 시기는 최근에 챗GPT처럼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이전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 AI 같은 기술을 토대로 좀 더 의사결정과 교육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과 끝없는 시행착오들이 있었기에 이 논문은 이미 이 시점부터 학교나 교육행정에 AI를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편향, 윤리적 딜레마, 데이터 보안 같은 문제를 짚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AI가 교사 평가나 학생 성과 분석에 큰 효율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논문의 핵심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말마따나 최근 들어서 유럽 연합은 2024년에 AI 액트라는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AI를 사용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AI 법은 AI 시스템을 어떤 위험 수준에 따라서 수용 불가, 즉 사용 금지, 그리고 고위험, 엄격하게 규제, 세 번째 제한된 위험,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고 네 번째 저위험,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권장해서 사용하라 라는 어떤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교육이나 직업훈련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면밀한 안전장치와 윤리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나 학습 행동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어떠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학, 지원자 선발, 성적 평가 등 특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고위험 AI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기술 공급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운영자, 담당자, 그리고 유통업자까지도 어떤 수용 불가 AI 시스템, 딥페이크 얼굴 인식 같은 제한된 위험 사례도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과도한 감시나 편향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I 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도우미로 삼을 것인가는 오늘날 교육업에 종사하는 모든 리더와 담당자들이 심사숙고해야만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업무 효율화,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기술 자체가 편향되거나 학생이나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리스크도 훨씬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논문을 좀 더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1년 이 논문이 이러한 AI 액트 이전부터 미리 제기했던 위험과 이점들을 간단히 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교육 리더들이 왜 AI에 의존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먼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러한 교육 리더들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관점과 어떻게 하면 AI를 또 현명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 효과나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AI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AI가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본 논문에서 소개된 사례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현재 교육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 적용 상황은 바로 맞춤형 학습이죠. 일명 개인화된 학습인데요. 각 학생의 학습 요구와 목표를 우선시하고 또 차별화되고 유연한 학습 속도를 허용하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 AI가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학생들의 평가나 어떤 진단, 현황 등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학생들을 식별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AI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교사나 직원 관리, 채용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인사팀에서는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시킨, 학습시킨 패턴대로 지원자의 서류를 1차적으로 선발하면 채용에 드는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 또 이직률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떤 직원이나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나 개선 같은 것들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씩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맞춤형 학습 부분의 경우에는 AI를 통해 학생에게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례는 AI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연구 논문에 게재된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자율학습 지원과 피드백이 가능한 AI 기반 에듀테크를 제공했을 때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혁혁하게 올랐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수학 성적은 평균 67점에서 82점까지 크게 향상이 되었고 또 이러한 AI를 통해서 학습 수준과 성향을 분석한 후에 맞춤형 피드백과 과제를 제공했을 때 특히 저성취 학생들의 학습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특정 대학교에서 개발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업 실패와 중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서 학업 참여를 개선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주로 대시보드 시각화나 개인화된 피드백을 통해서 다양한 강사와 학습자 간의 사이드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는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각각 제공이 되는데 학생용은 성적을 기반으로 예측하고 이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좀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색상 신호를 활용하고 있고요. 교사 대시보드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입이 필요한 학생을 식별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특히 색상 신호의 경우에는 검정색이 학생 신호에서 검정색이 추가된 네 가지 색상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러한 어떤 개인화된 피드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사와 연락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학습 성과를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가 논문에서 역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사 및 직원 관리 부분에서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이런 AI 기반의 성취 평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사나 어떤 그 직무자들의 이직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학교 부분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70% 이상의 정확도로 교사의 이직을 예측해냈고, 교장의 인종과 성별, 또 학교 유형, 학교의 위치 등이 교사 이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는 학교 운영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사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실제로 교사 이직률이 10%를 넘어설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한 명의 교사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00에서 $18,000에 육박한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AI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의 도입은 교육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AI 기반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반대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반의 의사결정, 즉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요소는 크게 데이터, 학교 조직, 개인 및 팀으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려면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접근성과 가용성에 대해서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하고요. 또 학교 조직은 리더십에 대한 지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실행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조직 문화가 없으면 AI에 대한 활용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팀 단위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꾸준히 계속해서 이 교육 기술을 더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협업할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난 다음에 AI는 실시간 데이터를 컴퓨터 처리 능력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정보로 전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방대한 데이터가 누적되면 AI가 궁극적으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가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 AI는 데이터를 통해 학생들의 중퇴나 어떤 그만둘 확률이 높은 직원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교육 지도자의 역할이 대두되는데 교육 지도자는 AI가 생성한 이런 권장사항을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나 팀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목표나 이제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점. 그래서 AI를 활용해 평가자가 아닌 어떤 전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코치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AI를 활용했을 때 이점이 있다면 어떤 리스크도 있겠죠. 그래서 교육이 본질적으로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만약 교육 지도자가 교육 리더들이 맹목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해서 AI의 판단을 그대로 믿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매우 위험한 고위험 AI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교육 담당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AI에 숨어있는 편견을 인식하고 대응하면서 AI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는 결국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어떤 자신의 무의식적인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이 결국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본 데이터들이 편향되어 있다면 AI의 판단 역시 평양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 채용에서 10년간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AI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사용됐을 때 만약에 그 이력서를 모아진
나라 혹은 국가 혹은 도시의 문화가 남성주의 문화였다면 선별된 이력서는 대부분 남성일 것이고 그렇다면 AI 프로그램은 당연히 남성 후보자를 기본적인 어떤 패턴으로 인식해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어떤 나쁜 그런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AI에 숨어 있는 많은 편견이 우리 교육 리더들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따라 더 증폭될 수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항상 유의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에서 더 민감한 정보일수록 당사자에게 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보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특정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성과 데이터부터 복용 약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경우에 이해관계자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학군의 법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AI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교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할 때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서는 그 고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에 학생들의 위험을 분류할 수 있는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일부 학군에서는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회사를 고용해서 학교 주변 지역의 학생이나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게시물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남용된다면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나 교육 리더들은 AI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정책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공급회사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데이터에 따른 편향이나 어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AI는 다양한 이점과 위험을 포함한 만큼 AI 과학자인 요슈아 뱅지오라는 분께서는 공개 검토 없이 AI를 활용할 경우 AI가 권력을 유지하고 증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용될 수 있는 도구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AI 알고리즘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특히나 AI 성능이 좋아질수록 점점 더 알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AI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AI 효과에 대한 공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양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우리는 특히나 AI 도구를 사용할 때 더욱 AI가 생성한 것들을 권장사항으로 결정하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고요.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AI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교육 리더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맥락을 이해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60% 또는 98%라는 통계 확률이 있을 때 교육 지도자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 아이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리 포기를 해야 할까요? 교사 평가 시스템에서 교사가 비효율적으로 업무 평가가 분류된다면 선생님을 무조건 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코칭과 전문 개발을 제공해야 할까요?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헌신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 결정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논문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AI를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점과 위험을 균형 있게 다뤘는데요. 이제 편향된 데이터,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효율성, 정확도 측면에서의 가능성 등이 함께 제시됐는데, 이러한 논문에서 사례로 많이 들었던 학교뿐 아니라 HRD에서도 공통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주제겠죠. 특히 이번 결론에서는 논문 내용과는 별도로 인적 자원 관리,
즉 HR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학자이자 컨설턴트인 데이브 울리치가 제시한 이 기업 HRD 적용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브 울리치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동시에 컨설팅 기업인 RBL 그룹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재관리, 리더십, 조직 역량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연구와 강연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이분께서 HR 전문성 강화와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모델과 이론을 제시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업의 HRD에서 AI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본 논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HR 직무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데이브 울리치라는 분께서 HR 부문의 AI 활용도를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했는데요. 이 10가지 가이드를 모두 하나씩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 논문의 내용과 가장 연결되는 실제 적용 단계와 조직 성숙도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AI와 HR의 적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S자 곡선을 그리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대부분의 조직은 아직 어시스트 단계, 즉 단순 자동화 효율성 확보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채용 공고 자동화, 그리고 반복 업무를 챗봇이 처리하는 정도를 뜻하는데요. 일부는 인폼 단계로 넘어가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리더십 진단 결과를 경영진에 제공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도 하네요. 그런데 오른쪽에 제시된 진화 단계를 보시면 AI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려면 결국 가이드와 임팩트 단계까지 도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본 논문에서 말하는 AI가 단순 계산을 넘어서 어떠한 미래 방향을 제안하고 또 사람 중심 결정을 이끌 수 있게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과도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즉,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여전히 사람이지만 AI가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반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AI를 조금 더 건강하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점검표는 이러한 AI 도입 수준을 조직 스스로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표라고 해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케이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주고 있는지, 어디까지 자동화되고 어디서부터 인간적 판단이 개입되는지 등등의 항목을 점검하면 우리 조직이 우리 채용 단계, 그리고 우리 HRD에서 AI를 활용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자가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본 논문의 결론이 강조하듯이 AI가 가져주는 효율성 뒤에 우리는 편향된 결정이나 인권윤리 침해 같은 부작용이 숨어 있지 않은지 꾸준히 살펴봐야 하고요. 이러한 분야는 학교, 기업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네. 그만큼 동시에 우리가 올바른 프로세스, 어떤 올바른 활용 기준을 구축한다면 AI를 통한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실행성을 통한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혹시 기업의 HRD 혹은 HR 혹은 학교의 이제 교육 담당자 분이시라면 어떤 AI에 대한 자가 진단도와 함께 이렇게 AI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위험성들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좀 더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AI를 우리 조직의 의사결정에 도입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